오늘 한번 얘기해 볼 주제는 뭐 경매 물건도 경매 물건인데 오늘 한번 얘기해 줄 주제는 전세 그리고 월세.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 네, 한번 의견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 의견도 다르고 사실 요즘에 전세 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전세가 답이냐 월세가 답이냐 이거는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 생각 그리고 제가 다시 투자를 처음으로 돌아간다.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전세보다는 저는 저라면 월세를 살 겁니다. 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사실 전세 사기 얘기도 워낙 많이 있고, 예. 근데 사실 전세에서 가장 안정적인 점은 뭐죠? 돈을 넣고 다시 돌려받는다. 그래서 보통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처음에는 전세로 거주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들죠. 이건 요즘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어지는 방식이죠. 예,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정말 큰 돈이잖아요. 전세라는 거는. 그래서 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전세를 거주를 하고 저처럼 월세를 사시는 분들 보통은 일반적으로 목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뭐 500에 얼마, 1000에 얼마, 1500에 얼마 이렇게 거주를 하시죠. 저도 이제 뭐 전세 세입자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현금 100%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 세입자 중에. 왜냐면은 2년 뒤, 뭐, 계약 개시 청구권 쓰면 4년 뒤, 그때 돌려받을 돈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전세를 당연히 선호하시고, 특히나 지방 같은 데는 전세랑 매매가랑 붙어 있는 데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매매를 하느니,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전세를 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라면 왜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사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호갱론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성비 좋은 데가 일기 신도시라고 보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뭐 강남까지 출퇴근, 뭐, 여의도, 아니면은 광화문, 뭐, 구디가디, 이렇게 일자리 수요까지 출퇴근하는데, 보통은 조금,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사실 3번에 좀 많이 살거든요. 3번 역세권에 한번 여기 율곡 3단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쪽이 27평이 거래를 보시면은 전세가 한 2억 6천에서 3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럼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면요. 거래가를 보면은 전세가 거의 2억 5천, 2억 6천, 2억 8천. 월세가 2천에 90, 3천에 100. 거의 90에서 100만 원 정도죠. 예. 그러면은 요즘에 사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60, 70% 대출 받는다 치면은 60% 정도 대출 받는다 치면은 내 돈 한 1억 정도, 70% 대출 받는다 치면은 내 돈 한 7,500에서 한 8천 정도. 예. 의외로 전세자금 대출을 80%까지 완전 맥스로 받으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아야 절반에서 한 60%? 예, 그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자 내고도 월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하죠. 예를 들어 60%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은 1억 5천에 대한 이자. 네. 2.5억 전세, 60% 대출, 1억 5천 대출이죠. 이거의 이자. 그냥 5% 잡을까요? 네. 그러면은 750만 원이죠. 네. 여기서 11을 나누면 62만 5천 원이죠. 네. 월 한 62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러면 내 돈 한 1억 정도.
네, 이 정도 있으면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면 보증금 2천에 90.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2천에 90 정도. 최근 사례로. 그러면 당연히 전세로 사는 게 한 달 이자랑 관리비까지 내면은 살 수 있는 거죠. 거의 한 80만 원 정도에. 그래서 수식대로 보면은 굳이 월세를 살 필요가 당연히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들어갔고요.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달 지출이 거의 한 넉넉히 3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저라면 왜 월세를 사냐? 지금 지금 실제로 내가 투입된 돈이 차이가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쵸?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 8천만 원으로 소액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게 뭐 에어비앤비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액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등등.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산수로 치면은 당연히 월세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62만 5천 원 이자 낼래? 한 달에 90만 원 월세 낼래? 단순 계산으로 치면은 당연히 62만 5천 원 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뭐라 그랬죠? 이 8천만 원의 돈 차이를 가지고 저라면은 조금이라도 더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저한테 그래요. 그거를 누가 모르냐? 네. 모르니까 이렇게 아껴야지. 네. 맞는 말이에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하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실력을 키워서 현금 흐름을 만들던지 자산을 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이 8천만 원 가지고 입지 좋은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사놓을 수도 있죠. 네, 입지 좋은 아파트, 아니 이거를 좀 불려서 좀 입지 좋은 아파트를 갭으로 내가 나중에 실거주용으로 미리 사놓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안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그리고 직장 소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여기 직장인분들도 있으시죠?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 흐름도 늘리고요. 자산도 늘려야 합니다. 그럼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거는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서 당연히 찾으셔야죠. 네. 그럼 역으로 제가 뭘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상담을 많이 하지만은 오늘도 다른 분들 상담도 하고 수업도 하고 왔지만은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안 하세요. 네. 하실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어차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든 검증을 하고 행동을 해서 결과로 보여줘야죠. 네. 누군가는 그럽니다.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도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공부만 하고 이론만 알고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 말을 들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제가 이제 강조를 하죠. 소비를 유지를 해라. 네. 너무 큰데 돈 쓰지 마라. 네.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를 유지를 하고 모은 돈으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어떻게든 하세요. 네. 그러면은 뭐 저한테 그래요. 나는
멘토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멘토 있어서 성공하신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이거를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저는 주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저도 어떻게든 경험자분들을 찾고 만나서 물어보고 뭐 그게 비용을 지불을 했든 어떻게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었죠, 당연히. 지금도 저보다 잘 되시고 있는 분들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릴까 이 생각을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있는 거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영상도 매일 올라가고 블로그 글도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기준으로 많습니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추천을 해달라. 어차피 추천해도 안 하실 거 뻔히 아니까요. 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좀 밖에 활동을 좀 해보세요. 예. 유튜브만 본다고 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내가 현금 흐름이 늘어나나요? 내 자산이 늘어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1년에 4만 킬로 정도로 운전을 하고 어떻게든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경매 신권을 보고 낙찰가를 보고 꾸준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세를 사냐 월세를 사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은 이 전세랑 월세에 들어가는 돈, 이 돈의 갭 차이를 가지고 저라면은 어떻게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치관의 차이고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뭐 회사 일이 됐든 아니면 뭐 사업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어떤 내 개인 일이 됐든 그거 말고도 다른 걸로 좀 성과를 좀 맛보고 싶고 조금은 더 다른 것도 배워서 발전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8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아니면 1년에 8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누구는 수익률 7, 80% 또 제가 모르는 누군가는 그 이상을 더 많이 벌고 있겠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얼마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런 건 같거든요. 다만 내가 조금은 더 좋은 길,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냥 경험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배우라고 하는 편이에요. 내 주위에 경험자가 없으면은 내가 찾으러 다녀야겠죠. 이제 전세랑 월세를 이제 단순하게 보면 당연히 전세가 낫고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남은 돈으로 조금은 더 불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불려서 1년에 1천만 원을 불렸다. 1천만 원을 더 불려서 9천만 원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실 월세를 사는 게 낫죠.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이 차액보다는 더 번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단순하게 이런 차액으로만 돈을 불릴 거니까 나는 일단은 월세를 살고 보자. 저는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방법을 모르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전세를 살 때 꾸준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서 그 다음에 월세를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뭐 실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는 전세를 살자고 하고 누군가는 월세를 살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자고 하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냐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그거에 따라 갈리는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내 실력을 열심히 키우셔서 이 남은 현금 차익을 가지고 투자로 조금씩 불려서 이 전세랑 월세 차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버셔서 자산의 상승도 그렇고 현금 흐름도 그렇고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